뭐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인데 가짜 33이 뭐예요? 시간적인 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쓰는 거 말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세금을 인적 공제라고 해가지고 노동자가 아니고 3.3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 수당이라든지 세금 뭐 이런 예외를 두지 않습니까? 영세 사업장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30명 정도 고용을 해요. 쪼개서 한다고 말이에요. 쪼개가지고 3.3 근로계약을 안 쓰고 이 사람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3.3이라고 그러냐고요? 세율이 3.3%. 네. 그 이제 통칭해가지고 3.3. 죄송합니다. 이게 세율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인적공제 3.3%로 등록하는. 이거 동네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이제 현장에서 가짜 3.3 단속해달라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게 그 공무원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있던 현장이라서 아직 적응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단체에서는 가짜 3.3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국세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3.3%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근로자라고 안 하고 그 사업자로 해가지고 소액 사업자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최저세만 낸다. 하면은 4대 보험 안 내도 되고.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예외가 되니까. 근데 이 지불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업장 예를 들면 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제가 늘리라고 했는데 간이 작아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올해 1000명 늘렸어요? 예. 그 내년에 1000명, 내후년에 700명, 내년까지 2000명입니다. 그 후에 350명. 이렇게 4,900명을 늘리면 8,000명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3,000명 수준이니까 약 그 정도 육박합니다. 네네. 10,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신입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인프라도 사실 약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노동 감독 권한 위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률이 없었고 내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근로감독관법을 제정하면서 지방 정부하고 권한 위임에 대한 것들도 제도화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을 맡아서 진행할 지방 정부가 현재로는 경기도 정도 물론 4군데가 신청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냐 그 말이죠. 네, 제도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하고 안 하고는 뭐 지방 정부들 자율의 문제니까요. 네네. 의혹이 있는 데는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자, 본청 얘기는 다 좀 점검해봤고 소속 기관들은 지금 별도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여기는 뭐 원래 일이 전통적으로 많죠. 인원이 10,000명이 정원이군요. 뭐 다른 일들은 특별히 뭐 현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산업재해 인정 판정 있잖아요.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도 약간의 이 사적 그 판단이 들어있는지도 몰라.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치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소송했다 졌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막상 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가혹한 일이잖아요.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사망할 이유를 굳이 찾기 어려운데 너무 산업재해 인정 판정이 좀 짜다라는 그런 주장 없어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작년에 한 20만 7천 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한 75% 정도는 사고입니다. 사고는 저희들이 거의 96%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 직업성 암, 특히 요즘 근골격이 질병 중에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 기질에 한 것인지 업무 관련해서 있는 근골격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병은 뭐 그럴 수 있죠. 거야. 그런데 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가혹하게 판정한다. 그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인정 안 해줘가지고 인정해라 소송 들어와서 저희들 한 패소하는 20% 정도 되는데요. 20%. 최근에 소음성 난청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는 좀 넓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그 학계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봐서 이런 건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다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뭘 하다가 직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취지,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예, 다 뭐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건데 각별히 좀 보호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용정보원은 어디 계신가요? 네, 고용정보원장 이창수입니다. 그 뒤에 계신 이 노동부 산하계는 좀 많죠. 고용정보원은 인원이 430명이고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잘하고 있나 봐요.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고용정보원 그렇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준입니다. 네. 이 공단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울산에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이 2,000명이나 되는데. 네, 근데 여기 업무를 보니까 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재정 지원, 안전 문화 확산, 뭐 단속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노동부에 네. 저기 산업안전본부 예, 산업안전본부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지금 광주에 급파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근로감독관 또는 산업안전본부 공무원 업무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그 근로감독관 업무할 적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함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공무원 수 늘린다고 해서 뭐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근로감독관이 해야 될 일을 떼가지고 여기다 맡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첫 번째 지시로 300명 빨리 그 특공대 투입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숫자가 차출된 숫자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공단에 150명, 예, 지원 받았군요. 300명이 같이 임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000명이나 되는데 물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일 수도 있긴 한데 그죠? 하여튼 이것도 보면 근로감독 인원 감독 역량을 여기다 분산해 놓은 거예요. 네. 여기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공단에서 예방하고 또 사고 조사 같은 것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위임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하기관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조직을 포퓰리즘적으로 좀 운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호영입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정원 1836.605명 0.605명은 뭐예요? 네, 현원이 그런 거 아까 보니까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시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분들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왜 이렇게 605명은 뭐 0.605명은 뭐예요? 또 몇 명이라 써져 있겠지? 그 0.605가 이제 시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근로 시간을
인원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아니 그건 정원에 설마 그래놓지. 현원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정원이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정원이 정원도 설마 원래- 법에다 그려놨을까? 정원도 원래 이제 그 과거에 좀 히스토리가 긴데요. 기재부에서 정원을 인정받을 때 시간 선택제 근로자에 아. 대한 부분을 받아오면서 정원이 그렇게 법에 의한 게 아니고 지침으로 받았는데 지침이 네. 몇 명이 아니고 뭐라고 잔뜩 써놨는 모양이군요. 기준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0.605명이 나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 좀 고치라고 하세요. 몇 명 이러면 되지. 아니 반올림을 하든지. 네, 저들 현안 숙제입니다. 0.605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반 3분의 2만 어떻게 해가지고. 네. 자, 산업인력공단은 그렇고. 여기도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열심히 잘하십시오. 자, 장애인 고용공단. 네, 장애인 고용공단 그래요? 이사장 이종성입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전에 보니까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장애인 고용하라고 청탁하러 다니고 막 그러더군요. 법에 맞추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비율이 몇 퍼센트 돼 있는데 네. 특정 지역이 거기 못 맞추면 그렇죠. 아마 그 정부 경영 목표치에 조금 부족하는 그 지사들이 그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네. 노력들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저기 장애인 고용률이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을 잘 충족하고 있나요? 지금 전체 고용률은 이제 3.21%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그 고용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이지 민간에서는 지금 조금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기업 그러면 저 고용 안 하고 일종의 무슨 과태료 비슷부담 고용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대신 내고 있어요. 예. 그 부담금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으로 비교하면 몇 퍼센트쯤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업들의 이제 평균 임금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절대 그 금액을 부담금이 얼마예요? 만약에 한 명을 덜 채웠다. 그럼 지금 얼마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 싼 게 이제 60%, 최저임금의 60%고 제일 많이 부과되는 게 이제 최저임금의 100%까지 부과가 됩니다. 아예 안 한다든지 그러면 네. 최저임금이 60%. 좀 올려야 되겠네요, 그죠? 기업들의 부담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아니, 해가지고 저희가 예.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거지. 기업들의 통상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의무 고용률이 지금 3.1%로 돼 있습니다. 3.1%까지 네. 고용을 해라. 네. 그런데 안 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돈 내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공공부문 말고 민간 분야는 잘 못 지키고 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등록된 장애인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뭐 저희가 지금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이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경하든 중하든 상관없이. 네. 네. 저도 통계에 넣어주세요. 저도 장애인. 네. 경미하지만. 자, 장애인 고용공단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장애인 그러세요. 하십시오. 네. 아니, 근데 공공이 민간보다는 나은데 그걸 채우고 있는데 공공은 다 채우고 있어요? 아니요, 공공도 이제 분야별로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특히 편차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떨어지는 데도 상당히 있죠. 떨어지는 데들이 조금 있는데 특히 이제 특정 직무 분야들이 장애인 고용이 좀 힘든 분야들이 있어요. 특히 교육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방이라든가 이제 그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고용이 조금 낮은 지금 상황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 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입니다. 어디 계세요? 네. 거기 있어요.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226명, 6.5명이 정원인데
여기에 예산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저희가 공제 부금이라는 것을 걷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예. 부금의 일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로자 한 사람이 일을 하면은 6,500원을 걷어서요. 그 중에 6,200원은 근로자에게 저희가 퇴직금 형태의 공제 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0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설 현장에 퇴직금이 가입하지 않는 1년 미만의 일용 근로자입니다. 단기 고용하는. 그걸 건설 노동자한테서 걷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사업자한테서 걷는 건가요? 건설 근로자가 일을 하면 현장 사업주에게 걷습니다. 사업주에게? 예, 법이 지금 적용되는 것은 공공공사 현장은 1억 원 이상, 민간은 50억 원 이상 공사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건설 근로자 하루 근무에 대해서 6,500원을 떼서 6,200원은 적립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1,300원은 비용으로 쓴다는 거군요. 네. 지금 여기 그 적립한 건 누가 여기서 관리해요? 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네. 그다음에 증권 이런 데 투자도 하고 네. 대체 투자라고 해서 사업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그게 2013년인가로 제가 13년 그때 생긴 조직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2000 네, 대충 됐습니다. 예, 10년대 생겼다는 거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총액은 얼마 정도인가? 약 5조 6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조요? 예. 연간 얼마 정도씩 늘어요? 그때마다 좀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건설 건설 경기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나쁘니까. 예, 줄어들 때도 있고요. 원래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보통 한 쉽게 말하면 5조 정도를 1조를 거두면은 그 중에 약 한 1,000억 정도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이 계속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기금이 계속 늘어나기는 하겠죠? 네, 기금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공제 부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적용 사업장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고 지금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건설 근로자가 퇴직을 할 텐데요. 건설 근로자, 일용 근로자가 언제 그렇습니다. 퇴직입니까? 근데 만약 1년 이상 1년 이상 일하다가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되었을 때가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60세 넘어서 자기가 일반 근로자와 60세 넘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구할 자격의 문제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이라는 게 더 이상 건설 근로자 일을 안 할 때, 네, 건설 그렇습니다. 노동을 안 할 때라고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본인 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60세 이상이 된 후에는 청구를 할 수 있고요. 60세 이전에는? 예. 60세 이전에는 그 1년 이상 일을 안 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상은 저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을 안 하면 60세 이전은 뭐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해당이 됩니까? 예, 전업됐을 때 해당이 됩니다. 건설 노사발전재단은 예. 사무처장 맞죠? 네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 개선,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 주로 뭐 교육 사업 하시는 거예요? 예, 교육도 있고 뭐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용자 측, 노동자 측, 예,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 폴리텍 대학은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이철수 교수님이시군요. 여기는 학교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 폴리텍 대학이 몇 개나 있어요? 캠퍼스 39개. 연구원 교육원 합치면 한 41개 정도 됩니다. 연구원도 있어요? 예, 신기술교육원, 직업교육연구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인재원도 있고 전체 직원 역량 학교 그러니까 그 폴리텍 대학이니까 기본적으로 대중 교육을 위해서 있는 조직일 것 같고 예. 거기에 폴리텍 대학은 30 몇 개? 39개. 39개. 예. 연구원은 뭐 연구하는 데라고 치고 예.
그것도 뭐 있다고 그랬죠 아까? 신기술 교육원. 교육원. 예. 교육원은 대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컨대 저희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AI가 나오게 되면 AI 리터러시라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내부 구성원들이요? 여기 예산은 4,431억인데 예산의 구성은 특별회계에서 3,494억을 받는다 그 말인가요? 예. 저희 예산 루트가 고용보험기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기금 576억, 자체 수입이 어째 수업료 이런 거겠죠? 360억, 3,494억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서 받는다 그 말인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3,500억. AI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사버린 AI를 주창하셨고 또 국민 모두의 AI를 말씀하셔서 노동부에서 원래 AI 테스트베드로 한 학교당 25억에서 4개를 배정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KI와 협업을 해서 디지털 세계 AI를 저희 물리적 세계로 옮기는데 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폴리텍 대학 강연을 몇 번 가봤는데 일종의 이제 학과 내용이 정말 다양하더군요. 255개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종류가 255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 시대 수요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없애고 새로 생기고 이게 꽤 자유로운가 보죠? 그 생명이죠. 저희들이 1년에 학과 신설 폐지에 5년 평균 한 500억 정도, 매년 500억 정도 듭니다. 기계도 사고 시대에 맞추고 하기 때문에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교육원? 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원장 김종철입니다. 네. 정원은 115명이고 이것도 앞에서 본 거하고 좀 약간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도 많아가 비교가 안 되긴 한데 노동교육원은요 1987년도에 저희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요. 89년도에 노사 갈등 예방을 위해서 교육 수단을 통해서 노사 갈등 예방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이다 그 말이죠?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 꼭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연간 40만 건의 개별 노동 분쟁 그리고 연간 1000여 건의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 저는 노동교육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인데 지금 저기 연간 예산 뭐 200여억 원, 그 직원 100여 명 수준이어서 매우 취약하고요. 이런 노동 존중 우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늘려야 된다. 네.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 대상이? 교육 대상은 작년의 경우에 연간 23만 명을 했고요. 그 중에 16만 명이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만여 명은 우리 노동부 공무원들을 다 노동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하게 되면은 노동교육원이 그 교육 수요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노사 관계, 노사 갈등 이런 현장에 사업체 노사 당사자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뭐 아주 추상적으로 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노동 인권 교육 아니면 노사 관계 당사자가 노사 관계 교육. 그래서 노조 간부나 인사 노사 담당자들이 와서 노사 협상과 단체 협상의 스킬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그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요. 노사 관계 당사자에 대해서는 노조 간부나 인사 노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번에 이제 고3들이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현장에 찾아가지고 교육을 한다라든지 그런 청소년 노동 교육도 있고요. 그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교육 내용이 뭐예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이제 그 예컨대 수능 끝난 다음에 알바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근데 이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임금체불이라든지 괴롭힘 이런 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특성화고 학생들 6만여 명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 어떤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네. 뭐 인턴 형태로 이제 그 친구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하고 보통 있습니다. 말하는 노동 인권 교육을 한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거 며칠 전에 우리가 그거 같은데 거긴가요? 예. 어디 계세요? 네. 감사회 대표는 총장이신가요? 예. 아, 예.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거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는 기술교육대학교 하고 폴리텍 대학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4년제 대학으로서요. 폴리텍 대학에서 원래는 거기 교사 양성을 위해서 직업을 교사 양성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천공학 기술자 양성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선도하는 그런 허브 대학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출발은 직업훈련교사 양성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학생을 받는 일반 학생 받아가지고 이론과 실무를 50대 50으로 하면서 현장 문제 해결을 하고 청년 스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그 학부 대학을 합해서 한 5,500여 명 됩니다. 입학생 기준 매년 한 900명 남짓 900명 정도가 입학을 해요? 예. 학부는 몇 명? 학부가 그 4,000 아니 입학생. 입학생이 10명 됩니다. 910명이고 대학원은 대학원이 한 500여 명. 500명이요? 1,400명 정도 매년 들어오는데 정원은 다 찹니까? 항상 충원은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요? 이번에 입시 경쟁률이 11.2대 1로서 비수도권 대학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국책대학입니다. 총장님의 자부심이 뿜뿜이신 것 같네요. 예. 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전액 수업료 빼놓고는 정부로부터 다 지원받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죠? 전체에서 한 1,272억이었습니다. 1,272억. 정부 예산이? 예. 예산 총액이 1,272억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전부 정부 예산이라는 거예요? 고특 회계가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회계에서 이제 그 학부 그 대학원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 매체 개발 항목으로 한 7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ODA 사업으로서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예. 그리고 이제 각종 고용 서비스 제3세계에서 온 학생들 외국인들 가르치는 주로 아시안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회적 기업진흥원 이것도 노동부 소관이군요. 예, 사회적기업진흥원장 정성국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저 제일 끝에 계시네요. 예. 사회적 기업진흥원 여기 정원이 124명 293억 예산인데 이것도 전부 전액 정부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점차 중요해져 가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축소됐죠. 예, 뭐 약간 신규 인정 사회적 기업 수가 증가하는 비율은 둔화되고 폐지 반납되는 사회적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올해 들어서 절대적인 규모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시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볼드는 성남에 있는 거고 정원 69명. 한국자볼드 이사장 이병균입니다. 네.
거기는 뭘 신축한다고 어디 자료가 있던데? 미래지휘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 직업관. 예. 어디다가 지어요? 저희들 유유 공간에 2024년도 예산을 1차 그 성남에 있는 옆에 빈 공간에다 짓는다 그 말인가요? 저희 자볼드 내에 유유 공간이 1000평이 있어서 그 경계 내에. 예. 그걸 뜯어내고 거기에 미래지휘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총리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저 간단한 거 하나만. 그 지난 시기에 가장 많이 우리 노동 관련 이슈 중에서 강조가 되고 국민들께서도 관심 가지시는 것이 산재 관련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50억 이상 50인 이상은 줄고 50억 이하 50인 이하는 이제 여전하거나 또는 심지어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저도 불시정공을 가보니까 이게 꼭 돈이 들지 않는데도 관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참 문제다,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집중력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속 쭉 좀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성과를 계속 내가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확실히 내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제일 위에 나왔던 것 중에 일터 민주주의하고 사회적 대화라는 걸 큰 제목으로 뽑으셨던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터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실현해 갈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지 몇 개를 딱 좀 뽑아서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제시해주고 추진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실국장님들 아까 보니까 준비했는데 말 못해서 억울하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네,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셔야죠. 그냥 계속 계실. 일단 차관을 보냈기 때문에 대통령. 뭐 있어도 되고 가셔도 되고 그냥 계세요 그럼. 네. 마치고 바로 내려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및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산림청은 그 청장들이 보고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먼저 업무 보고 드리고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드릴 순서는 6개월 성과와 보완점 그리고 업무 추진 방향과 과제 그리고 양청이 마지막에 추진 과제를 보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농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동안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국민들께 체감 성과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재해복구 지원 강화,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K농정협의체 출범과 농업사법 개정 순으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달에 우리 정부 들어오자마자 농업사법 개정과 함께 그 정책 고객 174명이 참여를 해서 일종의 이것도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K농정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약 50여 차례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고유의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그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또 최근에 청년들이 농촌 창업을 더 활발하게 한다거나 K푸드의 전 세계적인 열기가 있다거나 이렇게 기회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춰서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조기에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 그리고 과감한 혁신의 책임을 가지고 농정을 새롭게 대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정과제에 기반해서 5대 중점 추진 과제와 그 개선 필요성 있고 현장에서 상당히 지적이 많은 그 농업 개혁
그리고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3대 개혁 및 쟁점 이슈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 중점 추진과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대 중점 추진 과정 첫 번째입니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고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튼튼한 식량 안보의 토대 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식량 안보법 제정을 준비하고 쌀 이외에 곡물 재배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비 기반을 통해서 자급률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먹거리 돌봄을 위해서 지난 정부에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과일 간식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대학생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직장인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한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들도 다 궁금해하실 텐데요. 농축산물 유통개혁과 관련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의 내년도 거래 목표액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고 지금 현재 상존하는 도매시장 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근거가 되는 농안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밖에 그 국민들 입장에서 그 가까운 곳에서 소비자 가격으로서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그 알뜰 소비정보 앱도 내년에는 만나보실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농식품과 연관 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을 내년 목표 150억 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와 스마트 농업 기술은 농촌의 인력 부족도 심각하고 기후변화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전반에 AI를 확산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를 내년에는 15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공유할 수 있는 AX 플랫폼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의 대전환과 청년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농축산물의 수급이 불안해지고 대규모 재해 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다 두터운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가격 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입 안정보험, 재해보험 등 선택 안전망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농업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농자재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가 사실 청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청년 농업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성장, 은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균형 성장에 기여하는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함께 실증 연구를 통해서 증거 기반의 정책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은 도시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공간입니다. 청년들의 농촌 창업도 활발하고 도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농촌이기도 합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의 공간 계획을 139개 전 시군이 수립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농어촌 빈집특별법 등을 통해서 빈집을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농촌의 사회연대 경제를 복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진안군의 백운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밥상을 차리고 돌봄을 주민 스스로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 모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농장의 모델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사회연대 경제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촌의 필수 서비스 지원을 시설 설치 방식이 아니라 이동장터, 의료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과 협력해서 이를 더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법정 동물 보호의 날이 지정되었고 지난 10월 4일 제1회 기념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려인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동물병원 등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혁과제입니다. 농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농협 개혁을 통해서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았고 현재 강도 높은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협 중앙에는 자금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내외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 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점과제입니다. 쟁점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농사 지을 사람도 없다. 그런데 3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로 규제만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농지가 줄어드는데 식량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농지 보전 관리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지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폭넓은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에 화장실 설치 등과 같이 이견이 없고 우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개선을 먼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 소유와 임대, 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은 농지 활용과 보전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쟁점과제입니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입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와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에는 사실상 활용 가능한 부지도 풍부하고 저수지도 있고 공공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햇빛 농사를 짓고 농업인과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전력계통 부족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력하에 전력계통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장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영농활동을 확인해서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가축 분뇨도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붙여서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더 커가는 농업, 국민간 확충과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밭작물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8대 작물의 생산 전과정 기계화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봄배추 저장기간 연장, 병해충 방제와 준고령지 대상 배추 조기 출하 기술로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적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AI 위성을 활용한 정밀 농업과 함께 중소형 스마트팜 개발 보급으로 스마트 데이터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적응형 신품종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저탄소 농업 기술을 실용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이 넘치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수익 창출력 모델 확산으로 치유 농업을 산업화하고 청년 농업인 대상 교육과 기술 지원으로 안정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K라이스벨트 사업 연계 아프리카 우량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기자재 패키지 수출 지원 등 K농업 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산림청 중점 추진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누구나 숲에서 행복한 사람을 살리는 숲을 살리는 국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선제적, 압도적 산불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하겠습니다. 초동 진화부터 기관 구분 없이 헬기 등 진화 자원을 즉각 투입하는 등 산불 진화를 혁신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등을 통해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여 자살과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제2의 산티아고 순례길인 동소 트레일과 구그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소통에 기반해 산림 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인도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산림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최소화하고 청년 임업인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 토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게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던데. 우선은 동물복지 관련해서요. 동물복지진흥원, 반려동물복지진흥원, 동물복지진흥원이라고 저희가 그게 지금 동물복지 그러니까 뭐 가축도 너무 잔인하게 키우거나 대우하면 안 된다. 네. 뭐 그런 것 하나 하고 예. 하나는 반려동물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가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퇴견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군부대나 또 뭐 검역본부 이런 데서 일하던 그런 은퇴동물에 대한 봉사동물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합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둘 거냐? 축산관리부서 밑에 둘 거냐? 아니면 특히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이걸 복지부나 이런 데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란은 어떻게 뭐 좀 정리된 거예요? 예, 그게 아마 개식용 종식 문제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먹는 가축으로서의 축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은 뭐 그 동물복지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어서요. 저희 국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주로는 산업으로서의 동물, 산업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인간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취급하는 게 적정하냐고 너무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아마 사회적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개식용 종식 업무를 하면서 정리가 그 당시에 좀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한번 우리 국민들 의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처도 어디다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이것도 논쟁거리다. 좀 챙겨봐 주실래요? 실장께서. 그리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논란거리인데 그죠? 그냥 정부 예산은 확정이 됐으니까 하면 되는데 광역도 중에 30%를 부담을 못하겠다. 그런데 국회는 광역시 도에서 30% 부담하지 않는 데는 해주지 마라. 지금 그렇게 부대 조건을 붙여놨는데 근데 기초단체들은 광역도가 안 해준다는 이유로 왜 우리를 탈락시키냐. 차라리 그 돈을 우리가 낼게. 지금 이래 되고 있죠. 그런 의견을 가진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부담을 30%를 안 하고
그럴 경우는 국회에 우리가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건 법이니까 예. 따라야 되니까 각 도에 일단 기회는 주고 예. 정리할 기회를 주고 예. 아니면 그 동의하는 도에다가 예. 지금 하겠다는 군들이 많으니까 예. 그쪽에 다시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1월부터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 근데 도의 의견을 저희가 뭐 조회를 한 번 더 해봐야 하는데요. 또 그 우리 도에서도 뭐 부담을 하겠다라는 데가 의견을 있으니까, 가진 예. 곳들이 꽤 많아서 안 하는 데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 하는 데는 30% 부담 못 하겠다 그러는 데는 빼고 예. 그만큼은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할 때는 아마 지금 넘칠 테니까요. 예. 그걸 빨리 신속하게 너무 지연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일본 쌀 수출하는 문제는 혹시 뭐 기본적인 정보를 좀 기본적인 알아보셨어요? 사항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일본이 올해 저희가 이제 농무관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올해 쌀 생산이 748만 톤 됐고요. 거기에 소비량을 제외를 하면 올해 전망은 37에서 한 51만 ton 과잉이다. 라고 올해는 합니다. 오히려 예, 그런데 그래서 왜 쌀값이 안 떨어져요? 그게 이제 유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게 그래요? 그 상황이고요. 예. 그럼 뭐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비두면 대통령님.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공공 배달 앱 소비 쿠폰을 활용해서 외식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자 그런 것도 있네요. 예. 네, 이거는 뭐 여기 직접 업무 소관 아닌 것 같고 온라인 도매 시장 있잖아요. 예. 6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예. 올해 거래액 목표 1조 원을 조기 달성했다. 예. 그래 해오셨어요. 잘하셨고요. 예. 신경 쓰니까 좀 확 늘었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3년 11월 말일 정도에 그 그러면 오픈을 한 24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25년 올해가 2년째입니다. 2년째예요. 예. 뭐 비교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 햇빛 소득 마을 예. 이거는 기후 환경부가 아니고 이게 다 같이 합니다, 대통령님. 주간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부와 농식품부와 최근에 행안부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 알고 관련이 있습니다. 되는데 예.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근데? 약간의 업무 분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구양리 같은 예. 그 방식은 누군가가 설득해서 또 지원도 해주고 예.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빠른 속도로 예. 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누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님, 구양리는 사실 농지가 아니고 뭐 마을에 간 뭐, 지붕 뭐 이렇게 창고 지붕 네. 이렇게 된 것인데요. 사실 농촌 마을에는 유휴화된 농지도 많고 또 그렇죠. 저수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뭐 할 수 도로 있는 같은 데 게 위에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어촌공사랑 같이 해서 그 유휴지를 발굴해서 마을의 고 유휴지 중심으로 좀 설치를 하고 그거를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죠. 어느 부처가 주관이 될까? 이게 지금 원래 예. 책임자가 3명이면은 네. 3배 효율이 아니라 효율이 3분의 1로 떨어진다는 소리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행안부가 아마 전체 네, 국무실에서 한번 잠깐 얘기해 예. 그거는 그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이제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기후부하고 네. 농식품부하고 행안부하고 3자가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협력하는 걸로. 논의하고 있고 세부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정교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 어떤 마을의 유휴 토지, 마을에 간 지붕이나 뭐 공공시설 등등에 네. 예를 들면 뭐 농촌 같은 경우는 농로, 도로 뭐 이런 데 다 깔아도 되잖아요. 축사위, 뭐 지붕, 축사위 뭐, 예. 그다음에 뭐
그 개천, 또 또랑위 이런 다 해도 상관없죠. 예, 그리고 묵은 농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그런 곳. 그러니까 그런데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개통 연결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예, 그러면 동네에 상당한 수입이 예, 동네에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목표치가 너무 낮아요. 에, 지금 전국의 군 곱하기 면 곱하기 면 단위로 2 곱하기 2 단위로 골짜기 그 네. 숫자 곱하기 하면은 그게 아마 몇만 개 될 텐데. 그렇죠. 네. 마을 수만 38,000여 개 아, 되니까요. 예. 그런데 겨우 500개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저희는 아주 저희는 네. 달성 가능한 것만 그럼- 최소한으로 잡았지만 그래서 확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늘려서 예. 하도록 공부조정실이 잘하셔야 되겠네. 네,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전력 부족 문제도 있고 마을의 공동체 수입 문제도 있고 어떤 지방의 소득을 늘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좀 진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이게 뭐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어민들한테 사업 지분을 주어야 그 빨리 민원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예, 영농형 태양광. 태양광은 하여튼 그게 태양광의 소득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예, 그 자칫 잘못하면 농사를 아예 포기하고 맞습니다. 전용돼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관리 방안을 예. 잘 강구해야 됩니다. 그 지난번- 농업을 포기하면 예,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또 임차농들이 또 저항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사업 진척이 안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지금 GMO 완전 표시제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그거는 식약처소 간의 법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네. 아마 그 우리 국정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농림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야 국내 콩 국내 옥수수가 콩 살아요. 등의 내 농산물이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예,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좀 챙겨보세요. 예, 그 법률이 통과됐다는 얘기 듣던데 그 후에 소식이 없어요. 예, 이런 것도 속도 있게 빨리빨리 예, 치워야 그렇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아, 법 통과됐습니다, 대통령님.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시행이라도 빨리 하게. 그리고 K푸드 내년에 150억 불은 몇 퍼센트 목표치를 올린 거예요? 올해 얼마 정도? 올해가 저희가 K푸드 플러스가 135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겨우 15억 불 해보겠다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예, 너무 소심한데? 너무 소심한 게 좀 더 높여 잡을까요? 좀 목표 잡아서 실천을 해야죠. 예, 올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건 오늘 워낙 많은 양 업무를 하고 계셔서 농협 개혁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차원이 농협은 진짜 문제예요. 네. 선거 과정도 불법도 많고 매수 뭐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맨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던데 이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농자금 배분 이런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특별감사 중인데요, 대통령님. 저희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그 제보를 들어온 건수를 한번 저희가 최근까지 들어온 걸 보니까 100건이 넘습니다. 예. 필요한 건 수사 의뢰하시고 좀 감사 예, 조사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요. 예. 그리고 여기 뭐 비상임 조합장도 2회로 연임을 제한한다. 뭐 주요 임원 인사할 때 후보자 공개 모집하게 하겠다. 뭐 등등이 있는데 네.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 선출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조합장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예.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좀 늘리면 되잖아요. 가장 꼭 혼자 다 예, 하기만 들었죠. 맞습니다.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계획 과제 같습니다. 예. 여기 마사회도 여기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마사회
마사회가 지금 전국에 마사회장 어디 계세요? 마사회. 네. 여기가 과천이 본 경마장이고 네. 지방에는 중개소가 있죠. 그 전국에 3개의 경마공원이 운영 중에 있고요. 경마공원. 예. 그러니까 서울 또 부산, 경남, 제주 이렇게 3개의 경마공원에서 경마가 시행되고 있고. 경매를 해요. 예. 그다음에 과천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서울 부산 경남에서도 있습니다. 똑같이 땅을 반절씩 차지하고 예, 그렇게 있고 제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장애 발매소라고 해서 저희 지사가 26군데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889명밖에 안 돼요? 그건 이제 일반직 공채로 이렇게 뽑혀 들어온 직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봤군요. 3,000명? 네, 그렇습니다. 2,700명이군요. 경마 지원직이나 이런 분들을 시간제 환산해서 그런데요.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좀 잘못 봤군요. 하여튼 불법 경마 건절도 중요한 일이고 지금 과천에 있는 부지가 몇 평이라고요? 한 35만 평 가량 됩니다. 35만 평?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축산물 품질 평가원? 예. 축산물 품질 평가 원장 박병호입니다. 여기는 등급 비교하고 이런 데군요. 예, 등급 판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6년 연속 우수하셨다고 일본에 써놓으셨네요. 예. 자, 잘하셨습니다. 축산물 이력 제도. 이건 축산물 이력 제도는 실제로 다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축종은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가금류도 좀 하고 있고요. 그 한우 있잖아요, 한우. 예. 한우를 어느 나라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외국 소를 데려와가지고 몇 달이 지나면 한우로 취급해준다 그런 게 있다면서요? 원산지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국산? 국내에서 생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체도 표시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오늘? 내가 그 궁금해서 정확하게 물어보려는데 그 6개월인가 지나면 그 소관이 혹시 원산지 6개월 기준으로 되고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 예, 국내산으로 하되 다만 한우는 안 됩니다. 한우는 아닌 거고요. 한우라고 할 수는 다만 없고 국내산 표시는 하는 걸로 알고 국내산 있는데. 표시를 하고요. 예. 한우는 특별한 DNA가 있기 때문에 한우 한우하고는 표시는 안 다른 됩니다. 예. 그 지금 소를 주로 수입하는 데가 호주, 미국, 캐나다? 예. 예, 주로 호주하고 미국입니다. 미국? 예. 캐나다는 아니에요. 캐나다가 관세가 좀 있어서 그런가? 캐나다도 캐나다는 미국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모양이던데? 예,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지나면 어쨌든 국내산으로 미국을 들려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미국 들어오면 미국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입니다. 캐나다에서 직접 들어오는 직접 와요. 것은. 어쨌든 6개월 지나면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근데 지금 다른 얘기인데 생우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안 들어요? 고기가 들어오지. 지금 뭐 미국 캐나다도 고기를 말씀하신 대통령님 생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생우, 네, 생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예, 요즘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6개월 지나면 국내산으로 표시한다는 건 뭐예요? 예, 예전에 이제 과거에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 원산지 규정상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들어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어가지고 6개월 지나면은 이제 국내산으로 옛날 얘기다. 다만 이제 알았습니다. 표시를 하는 걸로. 근데 지금도 제도가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건 맞는 모양이죠. 6개월 지나면은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살아있는 것 데리고 와서. 양봉업계 얘기가 여기 있네 보니까요. 예. 양봉에도 등급을 부여해요? 예. 그 꿀에 대해서 등급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봉은 지금 양봉 가구가 몇 가구나 있어요? 뭐 모르시겠지. 뭐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농가는 2만 7천 정도 농가였습니다. 아, 그래 맞네요. 네. 예. 지금 요새 벌이 죽어가지고 농가들이 다 많이 간다고 그러대요. 그거는 좀 2, 3년 전의 얘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됐고 자연 감소분만 한 15에서 17% 매년 일어나고 계속 줄어들어요. 네. 밀원수가 부족해가지고 양봉이 안 된다고 주장하대요. 그래서 지금 밀원수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같이 해서요. 어떻게 특히 이번에 산불 발생한 지역에 새로운 수종이 들어갈 때 밀원수를 일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밀원수는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아카시, 아카시. 그다음에 뭐 헛개나무, 예. 네. 이런 나무들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옛날에는 관목일 때는 관목 상태니까 숲이 얕을 때는 꽃이 많았는데 요새는 막 숲이 우거지니까 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밑에 하층들의 발달이 안 돼서 오히려 이제 그럴 때는 숲을 좀 가꿔줘야 됩니다. 뭐 우리가 너무 빽빽해지면 건강한 숲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되는 그 밀원수들은 산림청에서 선택했는데 관목이면서 경제 수립, 목재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밀원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뽑았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헛개나무요? 백합나무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쉬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8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조를 잘해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거는 해외 지역본부도 있다고 그러네요. 지사 18개, 지역본부가 4개나 있다고 돼 있네. 수출 수입 지원한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업무 효율 그러니까 수출 지원 효과가 좀 있어요? 개별 기업들이 수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나 품목을 개발하는데 우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역할을 많이 합니까? 네, 해외 본사가 4개가 있고 지사가 18개가 있는데요. 지금 208개 나라에 한국 식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개별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죠, 본질적으로. 네. 근데 공사가 나서서 독자적으로 충분히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품목이나 이런 걸 개발하고 확대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대사관에 많은 정보가 그 나라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농무관이 이제 나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성과에. 예,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라면인데요. 라면이요, 그 기업들이 하는 거지 무슨. 아니 그러나 이제 그 라면을 홍보해서 선전하는 것은 그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있습니다. 이 교민들을 만나서 우리의 식품을 먼저 선전해주고 거기서 이제 그 나라에서 그것이 확대가 되면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장려가 되고 있죠. 네. 라면이 대표적인 예다. 아니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특이하게 이제 라면을 많이 지역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도 여기서 관할해요? 그렇습니다. 식품류에 관한 온라인 도매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이제 1년 차밖에 안 됐다. 예. 네, 1조 원을 올렸는데요. 이제 더 많이 활성화가 된 되리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거는 대외 수출 분야인가요? 아니면 국내 유통인가요? 거의 국내. 온라인? 예, 거의 국내입니다. 국내?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소관인가 본데. 유전자 조작 식품들 있잖아요. 식품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 농작물. 유전자 조작 농작물. 하고 예. 이게 제일 많은 게 지금 콩. 예. 또 뭐 있어요? 옥수수. 예. 밀은 아니에요. 사료도 있고요. 사료. 예. 밀은 아니고요. 밀은 아직까지는 아직은 들어오는 밀은 것은 아니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콩, 옥수수. 예.
사료는 뭐 그렇다 치고 콩, 옥수수를 이제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로 미국에서 해오는 것 같긴 하던데 이 중에 유전자 조작된 농작물 비율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콩 몇 퍼센트는 식품의 경우는 사실은 식약처 소관이고요.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그 재배 환경 그리고 사료 작물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합니다. 좀 모르면 모를 수 있죠. 뭐 해당 부서가 아니면 모를 수 있으니까 알면 얘기해 보라는 거죠.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 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모르시면 나중에. 심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냥.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로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건 당연히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그 체유용으로 쓰는 건 콩기름은 GMO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요? 옥수수는 사료용 다 GMO입니다. 다 GMO? 식용은 이제 전분당 만드는데 그건 난 GMO입니다. 그 나름 통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난 GMO로 돼 있어야 믿을 만해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100만 톤을 그 콩기름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은 또 대두박이라고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톤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8만 3천? 한 10배 이상은 수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도 안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곡물 자급률로 보면 그렇고요.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자급하고 있습니다.